자, 네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 독립전쟁,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남짓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패트리어트, 영화 패트리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문제를 조금은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꼭 한번 영화를 보세요. 미국 독립전쟁이 혁명으로 불리게 독립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독립혁명. 혁명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 대체적으로.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는 뭡니까?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 이 언제야? 연재야. 예.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가 뭐야? 혁명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성공한 거고, 쿠데타는 일부 군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80점. 비제로는 되겠다. 아, 좋아요. 아주 대답이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대답. 혁명과 쿠데타의 구분이 딱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진리. 승자는 승리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그거는 한 C제로 대답. 자, 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죠? 나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개똥이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 구분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그 5.16, 그죠? 이 5.16 알죠? 5.16? 네. 5.16 여러분들은 뭘로 배웠습니까? 쿠데타로 배웠죠, 그죠? 5.16 쿠데타로. 선생님은 뭘로 배웠어? 혁명으로 배웠어. 혁명. 그때 혁명 뭐 대단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의도 광장 있잖아, 여의도 광장. 그죠? 그 여의도 광장 이름이 5.16 광장이었어요. 5.16 혁명 광장. 뭐 북한의 김정은이만 뭐 성군절인가 이런 거 할 때 비행기 뭐 탱커 뭡니까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시위했는 줄 알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툭 하면 했어. 어디에서? 5.16 광장에서. 시위하는 거지 뭐 군사적인 힘으로. 자, 왜 그럼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어떤 경우에는 혁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쿠데타라고 그럴까? 그죠?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에는 if가 없지만 만약에 다시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혁명이 되겠지. 그렇죠? 지금 뭐 교과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뭐 아직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는 뭘까? 구체적으로 딱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이거야. 보편 타당성.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혁명입니다. 바뀌는 거는 똑같겠죠. 그러나 소수에게, 소수의 군인, 소수의 권력 집단, 소수의 돈 많은 애들, 이런 애들끼리만 권력을 잡거나 뭔가를 바꾸는 거, 그건 뭐야? 쿠데타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시간이 변화했다 이거야. 변화해서 어떤 놈이 잡더라도 역사의 보편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보편적인 게 뭡니까? 자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민주 지금까지 개념으로 볼 때, 예? 또 뭐 평등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평등. 내가 평등을 안 좋아한다는 의미는 오해하지 마. 차별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조건의 평등은 나는 싫어. 뭐야? 기회의 균등은 필요해. 예. 예, 그걸 내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야. 어쨌든 그런 개념.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의 평등은 오케이. 예. 한쪽에는 일 안 하고 한쪽에는 일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을까? 일 안 하는 애가 일 안 하는 애 이러면 어떡하는 거야? 그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물론 거기서 일하는 놈이 세금도 잘 내고 이렇게 해서 잘 가야죠. 잘 가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거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은 왜 혁명이냐 하면은 바로 그 전에 이 절대주의, 그죠? 절대주의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죠. 독립을 위한 전쟁을 해내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보편타당한 가치들, 미국의 자유, 미국인들의 어떤 그 평등성, 또 뭡니까? 민주주의, 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왜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느냐? 바로 이 공화라는 나라로 시작했다. 공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도 써준다. 보통 이제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을 한 걸로 되죠. 뭐 그 전에 뭐 이렇게 싸우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역사적으로 큰 혁명이 일어나죠. 1789년 프랑스 혁명, 그죠? 프랑스 혁명이 약 몇 년 뒤입니까? 한 13, 14년 뒤네, 그죠? 일어나고 19세기에는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오합지졸. 당시로서는 진짜 오합지졸이었죠. 집에서 다람쥐 잡던 그런 총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다람쥐 잡는 총들. 예? 미국에 가면요 다람쥐가 토끼만 합니다. 공원에 이래가지고 이래 뭘 하나 먹고 있으니까 뭐 가서 툭툭 두딜라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토끼인 줄 알았어. 다람쥐야 이 새끼. 이따만한 다람쥐가 좀 달래. 아주 흔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다람쥐 잡는 총으로 무장했던 식민지군. 말하면 의병이죠. 의병. 우리의 의병과 같은. 근데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누구냐면은 영국군이었습니다. 해병대를 장악했죠. 그 영국군이 상대로 이기게 된 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영화의 주인공 벤자민 마틴, 여러분들 좋아하는 멜 깁슨, 그죠? 주인공 멜 깁슨입니다. 아주 영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등장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실질적인 인물이고 그 분 한 사람이 프랜시스 마리온이라는 왼쪽에 있죠. 바로 스웸프 폭스, 늪지대
늑대, 뭡니까? 숲속의 늑대, 그런 뜻이에요. 바로 거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숲속에서 그런, 독립전쟁을 실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마리온이 영화에서는 벤자민 마틴으로 나오는 거죠. 자. 2000년 7월 4일 날 개봉했습니다.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리고 세기가 바뀌는, 그죠? 세기가 바뀌는, 해에, 7월 4일 날 개봉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때는 그냥 별 의미가 없이 저걸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은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선생님이 볼 때는 2차 세계대전, 그죠? 1945년 이후에 세계는 냉전이라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그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세계를 나눠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 여기는 지금 북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해구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깨지냐면은 바로 그 1980년에 아주 독특한 미국의 대통령이 등장해요. 레이건이라는. 이 레이건이 그 많은 사람들은 레이건에 대해서 저 배우가 뭘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레이건은 일찌감치부터 그 정치에 대해서 관여해 오고 있었고 또 공화당의 최고의 어떤 그 이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철저한 자본주의자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가 냉전이라는 이 장벽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번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되면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미국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웠죠.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경제 회복, 경제 발전 이런 거고 국외적으로는 바로 냉전 종식이었어요. 냉전 종식. 냉전을 어떻게 해서라도 끝내겠다.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랑 회담을 통해서 그걸 끝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스타워즈라는 겁니다. 별들의 전쟁이죠. 그죠? 별들의 전쟁. 이 스타워즈의 그 사고를 가지고 소련의 그런 냉전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제 회복은 우리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뉴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저기에서 세계 무한 경쟁, 세계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이때 무너지는 거죠.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동안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그 세계 시장이 이 가트라는 거였어요. 가트, 다자간 무역 협정. 그래서 이 가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관세 인정입니다. 관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뭘 할 때 관세를 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관세. 그래서 외국 쌀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뉴 리버럴리즘, 경제에 있어서 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동안에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소위 말해서 냉전이라는 군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이걸 대변을 해 줬어요. 커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이 깨지게 되니까 이 자체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세계를 묶어주는 것은 오로지 돈과 관계되는 겁니다. 돈. 그죠? 어느 나라가 부자냐? 이걸 만들어낸 게 바로 WTO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라고? FTA죠. 그죠? 그리고 이게 농수산물은 DDA라 그래. 카타라 수도 도하 디벨롭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FTA는 카타르에서 이루어진 DDA라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런 것들의 최첨단을 걷는 주도 세력이 바로 미국이었다는 사실이죠. 미국이었다는. 그래서 당시 이미 미국은 요거부터 봅시다. 1980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벌써 최첨단 산업으로서의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자동차, 제조업들, TV 냉장고 만드는 거 이런 거 포기했어요. 그걸 이끌은 최첨단에서 이끌은 애가 바로 미국의 대기업 GE죠. GE. 뭡니까? GE의 당시 회장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죠.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팔든지 문 닫든지, 그런 것만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거 버리고 이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그때 미국은 벌써 시작했어요. 4차 산업혁명을. 그래서 최첨단 무기들, 그죠? 요즘 뭡니까? 비행기 같은 거, 드론, 로봇, 이런 것들.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국가는 부자가 되죠. 그죠?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많이. 예. 그래서 뭡니까? 이 백인 중산층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게 깨지게 돼요. 이렇게 가난하게 됩니다. 요것을 파고든 애가 누구라고? 누구?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니네들에게 일자리 백인들에게 표를 가지고 있는 백인들에게 일자리 줄게. 어떻게? 다른 나라 공장을 미국이 세우는 거. 그 정책이 뭐라고?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거죠. 미국이 우선. 그래서 뭡니까? 장벽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기 혼자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날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날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날개가 한쪽에만 있는 거야. 이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미국을 견제했던 이 세력은 없어진 거야. 미국만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너무 오만방자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적이 생긴 거예요. 바로 공산주의라는 그 적이 아니라 바로 테러리스트라는, 그죠? 그래서 9.11 테러가 터진 겁니다. 9.11 테러가. 괜히 터진 게 아니야. 9.11 테러가 그렇게 해서 터지는 거죠. 그리고 또, 냉전으로 그동안에 북한을 이렇게 보살펴줬던 소련이 무너지고 또 중국이 우야무야 하는 중에 북한은 생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개발한 게 바로 뭐예요? 핵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 중간에 뭡니까? 햇볕 정책으로 돈을 줘서 어떻게 됐니?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마도 이 다음에
역사가들이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핵이 어떻게 개발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 우리 지금 우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과연 옳은가? 햇볕 정책으로 우리의 돈이 간 것이 핵을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7월 2000년이 이제 여러분들 9.11 테러가 2002년 아닙니까? 그죠? 2000년이 될 때 미국 애들은 세상에 보이는 게 없었어. 이 새끼들은. 응? 이 세상 모든 거 다 내 거. 이런 거야. 그 옛날 200년 전에 세계 최강의 국가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했듯이 2000년이라는 상징입니다. 2000년 새로운 세계 세대 때는 2000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독립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뭘로? 영화로.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도 개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4일 날 이 패트리어트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자, 미국 독립전쟁의 의미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주는 지혜를 자기들이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전쟁은 약자가 바로 다람쥐 잡는 총으로 세계 최강의 해병대를 상대로 이기죠.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이거는 미국 독립군들이 강하다기보다는, 그죠? 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강자의 오만, 그 다음 편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자가 승리하게 만든 결과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선 요약하기 전에 want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want? 내가 이야기했나? want 뜻이 뭡니까? 결핍. 물론 원하다죠. 원하던데 결핍한 거예요. 미국 애들은 초기에 결핍됐습니다. 미국 자체 내에 제조업도 하나도 없었어요. 총을 만들 수 있는 무기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결핍된 나라였어요. 네? 그런 나라를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그거는 딱 하나죠. 바로 영국 군들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저놈들 저거 뭐 하겠어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그 위대한 리더 바로 워싱턴 같은 그런 장군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크게 작용한 거는 영국이 가진 어떤 그런 강자가 가지고 있는 오만, 오만. 그리고 저놈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 편견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원인이다. 자,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죠. 다윗 알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그죠? 이스라엘의 다윗. 이 다윗과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요즘은 상당히 평화로운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는데 중동 땅을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인이 싸우는 거죠, 서로. 바로 그 예루살렘의 땅이 누구 거냐라는 걸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 기원전 19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런 그 싸움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BC 한 12세기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만들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애고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성경 읽어보면 블레셋 군대들 그래. 블레셋의 아주 그 전설의 싸움꾼 거인 골리앗이라는 그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공격을 해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야말로 저 덩치에 주눅이 들었죠.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애 다윗이 가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요. 그는 뭘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을까? 응? 골리앗의 오만 때문에 졌겠죠. 그죠? 뭘로? 돌팔매. 그죠? 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더도. 당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대가 총 틀어서 35,000에 지나지 않았어요. 35,000명. 그 중에 그 기병대가 500명이었습니다. 이 500명. 그런데 이 알렉산더 마케도니아를 쳐들어온 이 페르시아는 군대가 25만이었습니다. 25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35,000 대 25만? 이해가 갑니까? 안 되겠죠. 고대 사회는 싸움이라는 것은 1대1의 싸움이에요. 적이 1명이면 나도 1명. 그래야 붙는 거야. 근데 알렉산더는, 야, 내가 요것밖에 안 되지만은 이 거대 군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상대가 오만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렉산더는 여러 가지 전법을 씁니다. 바로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이 보병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기병으로 나가. 적이 기병으로 나오면 우리는 보병으로 나가. 적이 육군으로 나오면 우리는 해군으로 나가. 아주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그걸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서 승리합니다. 자, 로마를 15년 동안 무려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하니발이라는 카르타고의 대장군이죠. 이 카르타고의 대장군 하니발이 이 이탈리아 이 카르타고에서 이 아프리카를 지나서 마드리드 해협을 건너서 말이죠. 알프스를 넘어서 코끼리 부대를 끌고 무려 겨울에, 그것도 한겨울에 말이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로마군 전체가 총동원된 전투가 바로 깐나의 전투예요. 깐나의 전투. 깐나의 전투에서 로마 대군이 85,000이었습니다. 85,000. 그런데 하니발 군대는 5만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니발이 이기죠. 하니발이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의 아주 그 하니발보다 나이가 5살 적은 스키피오라는 친구가 이제는 하니발과 직접 싸우지 않아요. 바다 건너서 카르타고를 바로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자마 전투라는 것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자마에서 여기서 이제 스키피오가 바로 뭡니까? 그 알렉산더의 전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모택통, 그죠? 마오쩌둥. 이 공산당은 채 5천이 되지 않았어요. 5,000명.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거의 뭐 다 죽고 빨치산 하다가 다 죽고 진짜 군인 싸울 수 있는 애들 5천이 되지 않았어요. 5천이.
그런데 장개석의 국민군 군대, 지금 대만으로 쫓겨나 있는 그 군대는 50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겨? 모택동이 이겨. 도대체 이게 뭡니까? 멍미, 진짜 이게 멍미. 어떻게 그랬을까? 이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얘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야. 바로 그런 오만. 여러분들 개도 마찬가지야. 개 싸움 잘하는 개 있지? 테리라고. 테리개. 테리 아주 독한 놈 있잖아, 이 새끼. 얘는 뭐야? 여러분들 그 큰 개 있잖아. 플랜다스의 개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순하잖아, 그지? 근데 이 테리는 딱 이게 시작됐다, 이게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이 새끼는. 바로. 큰 개들이 져. 아주 끝내주는 그런 겁니다. 자,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 우리 지금 축구, 한 이류 선수입니까? 이류? 박항서. 알죠? 박항서 감독. 베트남의 축구 영웅. 와, 대단해요. 그분은 축구 선수로도 인류는 아니었어요. 인류도.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큰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고 코치였다가 히딩크 때 2002년도에 그러다가 프로야구 프로축구로 있다가 그리고 창원 아마추어로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이러니까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계속 성공의 길을 썼다면은 아마도 이런 기회가 안 왔을 뿐더러 또 왔더라도 내가 베트남에서 그런 승리를 못했을 거다. 내가 결핍됐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왔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도 그렇죠. 미국,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이 미국이 동남아 키도 작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비행기 가지고 폭탄만 터뜨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죠. 계속 연장되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그 박항서 감독이 할 때 베트남 사람들 입에서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박항서, 다른 하나는 호치민이라는, 호치민. 그죠? 호치민이라는. 바로 미국 제국주의자, 자기들 표현으로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친 베트남의 그야말로 대영웅. 호치민. 그래서 베트남 도시 이름을 호치민시로 바꿔요. 그 정도 민족 영웅입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도 누가 봐도 미국이 100% 이길 거다 라고 했는데 베트남이 이기죠. 그것도 뭡니까? 오만과 편견이다. 미국 독립전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러한 어떤 공식, 오만과 편견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패하는 그 형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자, 2012년 우리 이제 올해도 월드컵 하는데 2012년 뭡니까?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몇 등 했어요? 준우승 했죠. 그죠? 준우승. 근데 영국하고 준결승전에, 그죠? 준결승전에 나가서 당시 도박사들이 90대 10으로 봤어요. 영국이 90, 우리가 10 이길 확률을.
그런데 그 우리의 감독 누구? 아이씨. 누구지? 우리 왜 축구 잘하는 양반? 홍명보 감독. 그죠? 이 아주 그 전략을 잘 짠 거죠. 바로 우리는 잘 못한다. 니네들 잘한다. 예, 오만하게 만듭니다. 예, 감독 인터뷰를 봐도 그래요. 영국 감독은 아이고 그 한국 그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우리 홍 감독은 바로 그 어떻게 해서 승리할 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특히 그 세트 플레이 그죠? 이런 준비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 최강의 그야말로 영국 축구팀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가 영국보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 바로 뭡니까? 이 오만과 편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이.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서 있는 자. 항상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대단한 말이죠.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중세부터 근대까지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바로 그 메디치 집안, 예, 메디치 집안에 거의 뭐 마지막 남자로서는 마지막이 돼가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로렌스 메디치라는 친구야. 로렌스 메디치인데 이 로렌스 메디치에게는 그야말로 뭡니까 캐시카우 캐시가 뭐예요? 현금, 그지? 카우는 젖소. 그러니까 젖소라는 것은 저녁에 먹이 놓으면 아침에 또 젖 짜는 거지. 돈이 그냥 줄줄 흘러. 어렸을 때부터 결핍을 몰랐어요. 결핍을. 다른 자기 이 로렌소의 뭡니까 그 조상들은 어려움을 알았죠. 근데 얘는 어려움을 몰랐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전통 메디치 집안에서 했던 은행업, 그죠? 은행업. 은행에서 돈이 막 그냥 캐시가 들어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모피업, 모피. 모피. 중세인들이 주로 입었던 게 옷이죠, 그죠? 예, 모피, 동물, 털, 가죽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당신은 이 모피와 은행에서 들어온 수입의 상당 부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백반. 손톱 물들이는 거 알지? 손톱 물들일 때 쓰는 거 있잖아. 백반. 백반 광산 개발. 백반을 생산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이쪽으로 갔어. 그런데 이 백반은 중세까지 어디에서 생산했냐면 이슬람 애들이 이걸 생산한 거야. 이슬람 애들이.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슬람 애들이 결국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1400년대에 그걸 뭡니까? 기독교 왕국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야, 저 이슬람 애들한테 이거 사와가지고 걔들 부자 되게 만들어주기 싫다. 우리도 뭘 개발해라? 백반을 개발해라. 광산을 개발해라. 그래서 그 광산을 찾게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 메디치 집안에서 해. 해서 알프스 부근에서 뭘 발견합니까? 백반 광산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세 번째, 백반 산업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할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오만해진 거예요. 오만해진 겁니다. 결핍을 몰랐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부터 메디치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로 당시 메디치 집안에 많은 장학금을 받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예요.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기가 찬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자, 독립전쟁의 원인을 봅시다. 오만과 편견. 선생님은 그렇게 봅니다. 미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졌을까라는 거죠. 자, 우선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절대주의 시대였습니다. 절대주의. 이 절대주의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뷸리언이라는 게 돈이죠. 돈. 중금주의. 돈을 강조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뭘 가져와? 금, 은 이런 것들을 뺏어옵니다. 그죠? 주로 초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 중금주의들. 그런데 중금주의를 강조하는 나라들은 결국 그걸 쓰고 망해버려요. 거의. 아주 그 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밸런스 알지? 오버 트레이드. 무역 차액 제도야. 무역 차액 제도. 그래서 뭡니까? 수입은 원자재를 수입해. 그걸 가공해서 수출은 뭐 비싼 가공품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품은 수입하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역의 차액 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가 뭐 한국의 자동차 뭐 이런 문제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야. 차액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컬러니. 이제 이런 단계가 되고 나면은 그 나라 침략된 나라에다가 빨대를 꽂고 뽑는 거야. 쭉쭉쭉쭉. 피를 빨아들이는 거지. 이게 뭐야? 콜로니라는 거야. 콜로니. 식민지. 원래는 식민시의 의미인데 뭐 일본 애들이 이걸 잘못 사용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나라의 초기에는 이것이 자원을 약탈하는 것으로 식민지가 개발이 됩니다. 나중에 19세기 말, 소위 말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제국주의로 갈 때는 이것이 뭡니까? 자원에 뛰어넘어서 자본으로 가죠. 금융으로 갑니다. 금융.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끼리 뭉쳐서 다른 나라에다가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절대주의 시대에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 유럽의 절대주의 중에서 항상 두 나라가 적이었습니다. 중세도 그랬지만은 중세 때도 우리 백년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죠? 갈등을 겪었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이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 적이었어요. 계속 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경쟁을 했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 중에 여러 전쟁도 참가하는데 가장 큰 전쟁이 바로 7년 전쟁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7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유럽에서 7년 동안 싸우는데 그 7년 동안 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들, 기존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스페인, 뭐 이탈리아로 통일이 안 됐지만은 이탈리아, 그리고 새로운 신생 국가, 통일을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프로이센, 바로 독일이죠. 그죠? 이 독일이라는 나라, 프로이센이라는 이 나라들이 어떨 때는 영국 편을 들고 어떨 때는 프랑스 편을 듭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프랑스와 또 다른 인접 국가로서의 갈등 때문에 독일은 프랑스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이센은 누구 편? 영국 편이었습니다. 이게 기가 찼죠.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슈퍼맨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영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윌리엄 피트라는 영국 수상이 등장하면서 영국의 영국이 프랑스에게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 첫째는 영국 해군을 키운다. 영국 해군. 영국 해군을 키워서 프랑스를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프로이센을 무한 지원을 해준다. 프로이센을. 그래서 뭡니까? 이의 제기하는 거죠. 적을 뭘로 쳐? 적으로 치는. 그죠? 그런 전법으로 결국은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 7년 전쟁을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7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났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또 싸웠습니다. 그거는 갖다가 뭐라 그러냐? 프랑스 인디언 동맹 전쟁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국의 적은, 그죠? 프랑스죠. 그죠? 그리고 이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누구와? 인디언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로 누구랑 싸워요? 영국군하고 싸우는 거죠. 당시 미국 식민지 애들은 영국군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었어요. 바로 워싱턴도 초기에는 그래서 누구 편으로 들어서 영국 편이었죠. 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